하필 이 험난한 머신 판매를 왜 이상하게 유독 머신은 돈을 쓰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간절한 돈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내가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관장님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명품을 너무 좋아해요. 보여주기식이 아시겠지만 오피셜 센터라는 개념이 머신 판매업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상술 같은 거. 그것도 진짜 웃긴 게 한국에서 유행시킨 거잖아요. 머신 판매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나쁜 사람 많아요. 본사에서 정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독 선을 벗어나는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이 머신 가격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들도 좀 관장님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로고나 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진팔공 헬스장인지 파나타 헬스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1600만 원짜리 사놓고 가오다시면 관리도 안돼 있고 이 머신 뭔지도 모르면서 사서 갖다 놓으면 이 머신은 1600만 원짜리가 160만 원짜리 머신이 되는 거예요. 중국 머신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왔어요. 300만 원 주면 빛깔 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서 나와요. 중국에서 머신이 안 좋은 게 들어온다는 거는 가서 싼 마이로 그냥 사온 거예요. 무슨 이런 제품을 실제로 만지고 땡겨봤고 뜯어도 봤어요. 이게 굳이 저희가 해머 스탠스를 비싼 가격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특정 브랜드를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시장의 흐름도 너무 많아. 이거 누가 봐도 같은데 좋다고 빨고 있는데. 자꾸 그런 바이럴에 속아서 브랜드 이러면서 본인들이 바이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얼굴들에 계속 침을 뱉고 머신 업체들한테만 좋은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행하니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헬스장 오픈할 때 머신 태국에서 상류 내역을요 그 홍보지로 만들어서 뿌린대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너무 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이래서 빼줘야 된다, 저래서 빼줘야 된다. 그리고 자꾸 그래서 싸게 줬어요. 이거 보니까 더 비싸게 팔고 딴 데. 이 업계에 버겁다 할 텐데 머신 판매자분들이 약간 조금 하입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머신 판매자분이시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 쇳덩어리를 순수 만지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머신 판매하시는 분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는 거를 모든 판매자분들과 하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이 좀 불편해 하셔서 유일하게 이제 대표님께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에도 답변해 드릴 수 있다고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타델 스트렝스, 메가메스, 이매진 스트렝스 세 가지 제품을 한국에서 정식 유통하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제로 어셈블리 대표이사 모진웅이고요. 이 업계 어떻게 보면은 후배? 나이가 어린 타입이기 때문에 심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대표님이랑은 뭐 기존에 소통이 아예 없는 그런 건 또 아니어서 그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부담 없이 편하게, 사실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대표님 처음 뵌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에이블짐 대표님 시합 나가셨을 때예요. 왜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 같냐면 잠백이 카페에서 오랫동안 소통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막 머신 관련해서도 정보도 올렸었기 때문에 네네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잠베이 카페에서 이제 머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실제로 제가 유통을 하는 플레이어가 되다 보니 기록이 남는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 신뢰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지금은 이렇게 글은 안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머신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하는 일들이 전부 뭐 철을 만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게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업계에 그래도 계속 있으시고 트레이너 일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레이너 일 오래 했죠. 보디빌딩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이 험난한 머신 판매에 왜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근데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정말 야인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진짜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중고 제품이 진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전에 벌레 나오고 진짜 팔짝짝이로 붙어있고 센터를 이제 운영을 좀 앞장서서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물건을 납품을 받았어요. 이게 되게 소중한 돈이고 금액대가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을 이제 머신을 계약을 하니까 내가 하면 좀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어디 백화점에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쓰면 정말 많은 대접 받고 내가 돈을 쓰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상하게 유독 머신은 돈을 쓰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물건을 받을 때도 악마 처리 물건을 받았고 일주일 전에 이건 안 들어온다고 통보를 받고 이미 계약은 다 했는데 센터를 오픈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스케줄은 안 되는데 여기선 여기 이날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십시일반 모아서 돈을 모아서 센터를 열고 기구를 사고 하잖아요. 되게 소중한 돈이고 무거운 돈이잖아요. 간절한 돈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헬스기구 살 때마다 왜 기분이 안 좋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거 내가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선택하실 수 있는 머신의 폭이 생각보다 넓잖아요. 왜 시타델, 메가메스, 이매지닝. 제가 처음에 했던 브랜드가 동유럽 제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쟁이 났고
벨라루스인가요? 네, 벨라루스 제품 했는데 전쟁이 나서 이제 수입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AS 제품들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유통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깨달은 게 이제 이게 외적 변수가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준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제작자의 의도가 좀 보여야만 이 머신을 좀 수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수입했던 레전드짐 제품들도 굉장히 신박한 제품들도 있고 정말 좋은 제품들도 있었어요. 지금 나는 수입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찾게 된 게 시타델 제품을 찾게 됐고, 2017, 18년도일 거예요. 정말 사명감을 갖고 파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머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파는 분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꼈어요. 정말 이제 해머 스트렝스 오체분 시대에서 들어오면 이게 최소한 좌우가 14, 17년도고 이러면 머신 판매하는 분들 보고 제작하는 브랜드들도 그렇고 정체성이나 설계 방향이나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전 그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글을 썼었어요. 저는 대표님께서 시타델이랑 이매진이랑 메가메스 가져오시는 거 보고 제가 본 시타델 같은 경우는 기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인 품질이 매우 우수한 제품이에요. 네, 기계적으로 정말 튼튼하고 그리고 산업용 제품들 정말 좋은 것들을 쓰는 것 같고 그 메가메스 같은 경우는 누가 보면 카피 복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사실 메가메스가 시장에 끼친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과거의 머신들을 한 번 더 메가메스도 부각시켜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매진이 너틸러스의 최후의 매덱스의 그게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대표님께서 가져오시는 브랜드들 보면 기계적 완성도와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물론 뭐 유명 브랜드들 다른 분들이 잡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독점이 그러니까 또 다르게 떼오려면 떼어서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파나타 같은 경우 병행 수입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사에서 정한 MSRP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국제 유통을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에서 유통되기를 바라는 가격이에요. 이게 사실 헬스기구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한국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미국 가서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같은 모델은. 유독 이게 비싸지는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MSRP 기준으로 유통이 되고 국제적으로 깔려주는 게 원래는 맞는데 한국에서 유독 선을 벗어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게 정품은 정품이에요. 이거를 가품이라고 매도하고 폄하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병행 수입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50만 원 아끼려고 병행 수입하고 대표님 왜 굳이 그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 정말 좋은 게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건 구매를 하고 있는 로컬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마진을 주고 사오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유통을 하면서 물류 비용도 있고 관련 세금도 있고 국내에서 조립을 하고 뭐 납품할 수 있는 인프라를 유지하는 그 비용 다 포함해서 한국에서 팔고 있는 소비자 가격보다 지금 상당히 저렴한 거니까 병행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행이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병행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국내 정식 판매자가 뭔가 유통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명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알기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을 되게 많이 공개하시고 그렇죠. 오픈을 하고 하는 오픈하고 메가메스에서도 가격을 오히려 싸게 팔아서 제지를 한다고는 전 들었는데 관장님들이 요즘 힘들잖아요. 헬스장들이 요즘 워낙 힘들고 가격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리스도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비싸게 파는 것도 비싸게 파는 거지만 관장님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특성일 수 있는데 명품을 너무 좋아해요. 보여주기식이 아시겠지만 오피셜 센터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해외에서는 그 오피셜 센터를 안 내세우는 데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대형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당연히 동네에서 헬스장 하면 브랜딩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머신 가격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들도 좀 관장님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좋은 머신 들어왔으면 그걸 이용해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할 수 있는데 일부분들은 헬스장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자기의 로고나 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진팔공 헬스장인지 파나타 헬스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주문 제작을 다 해줘요. 돈을 더 들어가겠지만 이 브랜드에서 로고를 빼고 싶다 그럼 니네 로고를 알려줘.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계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불만이 나오고 이 시장 자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은 좀 안 들기도 하고 항상 보면은 문제가 좀 많아요. 저도 지금 고가 머신을 유통을 하고 있고 저가 머신도 유통을 하지만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많고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좀 저는 항상 말리거든요. 이거 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밀어붙이시다가 나중에 이제 물건이 들어와서 결제할 때쯤 되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지금 막 기계가 이렇게 엄청 과열된 게 사실 저는 반갑진 않아요. 중고 리퍼 가격도 한국이 기여한 바가 부산 쪽에 엄청 많이 들어오죠. 개인적으로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좀 저는 이제 과거 머신들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성능이 좋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감성이거든요. 낭만이랑 감성과 낭만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브랜드가 이제 플렉스 피트니스가 있잖아요. 굿즈도 많이 쓰고 플렉스 잡지랑 해서 막 되게 감각적으로 했었는데 플렉스 레버리지 머신에 대해서 굉장한 향수를 이렇게 좋다고 해요. 좋은 머신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거 복각하고 카피한 머신들보다 과연 기능적으로 뛰어날까? 기능적으로 뛰어난지 소재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플렉스 피트니스의 묘미는 좀 낑기는 맛이 있어야 돼요. 좀 아픈 맛이 있어야 돼요. 부드럽게 돌아가서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 로직 조인트라고 하나요? 스페니컬 베어링이 있는데 요즘 것들은 엄청 조절해요. 자가 정리를 엄청 달리잖아요. 플렉스 피트니스 정말 1, 2세대 레버리지 프레스를 저는 몇 명이나 실제로 써보셨을지 좀 모르겠는데 저는 써봤는데 어깨 아파요. 그러니까요. 존나 뻑뻑해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사실은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플렉스 어떻게 해서든 레버리지 원본을 사시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원본을 구하는 거는 의미도 없고 불가능한 영역이고 어차피 리퍼를 쳐야 되는데 플렉스 레버리지 가격이 미쳤잖아요. 옛날에는 얼마 하지도 않았었는데 중고에서 고가를 형성하는 너틀러스 엑스플로드 시리즈들, 플레이트 로드들 있죠. 지금 뭐 니트로 시리즈들, 방금 말씀하신 플렉스 레버리지 제품들 정말 반짝 빛나고 다 사라졌던 뭐 네블라 제품들이나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도 고가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오는 머신 중에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 따라가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품들을 100%의 상태에서 내가 현재 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플렉스 지금 말씀하신 바디마스터, 파라마운트 망한 회사예요. 수익성이 안 나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안 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냥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망한 거예요. 바디마스터는 심지어 파산을 한 회사잖아요. 최근에서야 그 양반 빚 정산하셨을 거예요. 플렉스 피트니스도 최후에 중국에서 생산했어요. 애초부터 해머 스트렝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저는 해머 스트렝스를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게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는 것도 좋고 판매자 입장이긴 한데 만들기 쉽고 생산성 좋고 부품에 돈 별로 안 들여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맨날 카페에 얘기했던 것 중에 사업을 못했다. 생산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고 마진성, 유통성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조립성이야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다 창업가 정신이 있었던 시절이라 자기들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해머 스트렝스가 남았을 수 있는 이유는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해머 스트렝스의 진짜 뿌리는 아이소 제품이잖아요. 사실 그건 영원 불멸하다 생각해요. 그건 몇십 년이 지나도 사실 클래식일 수밖에 없고 저도 운동할 때 해머 스트렝스를 많이 쓰고 여태까지 해머 스트렝스를 저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마찬가지 적당한 가격. 300이었죠 옛날에. 지금 700인가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블짐에 있을 때 한 270만 원 정도 아이소 에터럴 5, 6년 전 가격이 이제 많이 비싸졌죠. 근데 환율이나 뭐 원가 다 고정하다 하더라도 많이 올랐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머신 그렇게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베어링이 그렇게 막 엄청 튼튼한 것도 아니고 샤프트도 그렇게 막 얇은데 내구성이 그래도 좋아요. 정말 기계공학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무게 배분이라는 게 너무 잘 해놓고 너무 잘 설계된 머신은 맞아요. 저도 만약에 플레이트 로드 중에 하나를 굳이 꼽아서 하나로만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 돈은 정해져 있고 해머 스트렝스밖에 없어. 자원 지적해 주셨어요. 다른 제품들은 손댈 수 없이 지금 비싸요. 두 번째 그리고 해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AS가 너무 쉬워요.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톡 해갖고 망치로 탈탈 치. 그러니까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왜냐 애들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기계적인 그 메카닉 같은 기질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볼트 조금 풀려도 전화 오거든요. 큰일 났다고 이 머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사진 보내주십시오. 볼트가 풀린 거예요. 쪼이면 될 것 같다. 근데 자기네도 공구가 없다. 제가 한 1시간 2시간 거리 걸려 가서 쪼여주고 아니면 제가 실제로 공구를 드린 적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관장님들이 지금 쓰시는 금액과 투자하는 대비에 비해서 내가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어느까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해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정말 AS도 쉽고 고치기 쉬운데 지금도 제가 운동하는 지점에 거기 관리자는 계속 망가졌대요. 근데 쪼여 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안 쪼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쓸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유격이 있다 흔들린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쉽죠? 아쉬워요. 비용과 가성비를 생각해서 해머 스트렝스가 맞는데 솔직하게 그냥 지금 저보고 차이라고 하면 전 중국 머신 쓸 것 같아요. 저도 로슨을 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중국에서 직접 써봤거든요. 가서 해머 스트렝스는 좀 미안하고 한 말이지만 저도 중국 머신들이 사실 부각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머신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대표님은 또 저랑 생각이 같을지 몰랐는데 중국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따라서
상중하러 갈리잖아요. 300만 원 주면 빛깔 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서 나와요. 중국에서 머신이 안 좋은 게 들어온다는 거는 가서 싼 마이로 그냥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좋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거는 싫어요. 브랜드를 그냥 가져다 붙인 거예요. 좀 저도 말을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해머 스트렝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로슨 얘기가 왔고 중국 머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가 왔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해머 스트렝스 입장에서 얘네는 좀 혼나야 돼요. 30년 40년 전의 설계를 가지고 전혀 아무 노력 없이 시장에서 쭉 진행돼 왔고, 실제로 미국 리서치를 찾아보면 라이프 그룹이 굉장히 직원 평가도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로 나오고 복지도 안 좋은 회사로 나오고 본인들 설계도에 대한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었을 때 왓슨이라는 브랜드가 나왔고, 왓슨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본인들 머신이 없죠. 농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덤벨 만들던 회사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본인들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을 때 지금 해외에서는 점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머 스트렝스한테 긴장을 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제품이 나왔는데 해머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제품들이 나왔고, 아예 이 해머 스트렝스는 그럼 옛날 제품을 사야 되는데 로슨이라는 제품을 실제로 만지고 땡겨봤고 뜯어도 봤어요. 아, 이게 굳이 저희가 해머 스트렝스를 비싼 가격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왜냐면 저도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정품을 항상 치켜 올려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막 택가리 하시는 거. 해머 스트렝스 존중하고 그 브랜드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우린 더 이상 여기서 진보시킬 게 없다. 여러 머신 회사 중국은 더 발전하면서 머신을 만들면서 해머 스트렝스의 입지가 사실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 사실 머신들이 그렇다고 해머 스트렝스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로슨 로고가 아니라 그걸 해머 스트렝스 로고로 찍거나 저는 그건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정품 쓸 때 여기는 가품 써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원들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해머 스트렝스 쓰고 있다고 속여갖고 받으면 그거 다 사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좀 그렇지 그 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스펙 논리로 엄청 구분하신 분도 있어요. 중국산 다 쓰레기다. 맞아요. 중국산 싸고 쓰레기일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외산이 여러분들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로슨 제품에 해머를 붙인다? 해머 아니에요. 로슨인데.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불법이 되고 실제로 형사 고발이 바로 가능한 그런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로슨도 100% 해머랑 똑같지 않아요. 왜냐면 라이프 그룹에서 쓰는 이제 볼트너트 부자재들은 수익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걔네밖에 공급을 못 받는 거라. 근데 그렇다고 로슨이 그거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물론 그게 운동감의 차이가 나오진 않죠. 로슨과 해머 스트렝스를 봤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거 로슨을 해머 스트렝스로 권장인들이 붙이는 순간 상표법 위반에 걸리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 안다라고 100%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로서는 해머 스트렝스의 제품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운동기구 그 이상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해머 스트렝스가 요즘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드릴 게 전 좀 그 리퍼 증거 하실 때 그 플랜지웨어는 좀 안 아끼셨으면 좋겠는 게 2만 원, 3만 원이잖아요. 좋은 것도요. 소모품이고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아껴보겠다고 막 사부작 해갖고 20년, 30년 된 거 넣고 이게 옛날 감성이다. 이건 좀 말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베어링은 중국이건 뭐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밀자재는 똑같아요. 사실. 산업용 기준품을 쓰는 거니까 규격품을 쓰는 규격이 있고 다 스펙이 정해져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일본 거 쓰면 그래요. 뭐 오차가 좀 덜 나. 그러니까 기분만 좋은 거예요. 기분만. 그냥 구매하는 사람이 아 이거 독일 거 베어링이다. 아 뭐 어차피 이미 산업용 규격으로 정해져 있고 스펙이 다 정해져 있는 거면 어디 사에서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프라임이랑 스트라이브예요. 전 프라임이 아쉬운 게 뭐냐면 스트라이브는 원래는 아시겠지만 이런 회전 축들에 기본적으로 산업용 베어링 하우징을 굉장히 견고하게 썼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가면 베어링부터 쳐보거든요. 고밀도 플라스틱 썼는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못 느껴요. 플라스틱을 쓰나 쇳덩어리 쓰나 저는 못 느껴요. 내구성에서 나중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운동할 때는 저는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프라임도 똑똑한 게 뭐냐면 메인 회전축만 정말 주물용 베어링 하우징 들어가고 나머지는 부싱에다가 그 외 부분은 다 저가형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아쉽냐면 미국 헤비듀티 스타일에 스마트 캡만 들어가서 가변 저항성만 바꿀 수 있게 프라임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온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매각된 건가요?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머신들이 좋은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튼튼하고 지금 50년 60 넘어도 와 그거 쓸만하고, 그 당시만 해도 튼튼하고 잘 만들었으면 다 인수되고 뺏기는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유산소를 뿌리를 갖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업체를 다 먹었잖아요. 스트라이버가 이제 인하우스의 느낌이 나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인하우스를 하더라도 이제 핸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만드는 애들한테 이제 그게 더 가격 더 싸고 적당히 다 만들 수 있고. 파트너십을 하던 회사가 이제 SFS라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지금의 현지는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브가 망하고 그들의 지분을 연마다 조금씩 사서 지금의 프라임을 만든 게 이제 과정이 절대 깔끔하진 않았어요. 스트라이브 이제 중고 리퍼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꼭 사셨을 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요즘 어차피 그 해외에 그 리퍼 부품 파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 썼는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대표님께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근데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미국의 헤비듀티 감성이 사실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거면 그 프라임 사시는 그 신형을 사시는 게 마치 뭐 아니, 지금도 해외에서 문제가 되는 게 프라임 제품들이 이제 용접이 터진다든지 핀볼트가 작살난다든지 레그 익스텐션은 이게 뒤로 꺾여버린다든지 스트라이브의 설계도는 스트라이브에서 지정한 자재를 쓰는 게 저는 맞다 봐요. 프라임 같은 경우 좀 약하죠. 바디마스터나 파라마운트나 옛날 사이벡스나 이런 애들처럼 2, 30년, 3, 40년이 지나서도 중고로 유통되고 지금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현재 유통하는 브랜드 중에 좀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들은 뭐 지금 진파150은 튼튼한 건 확실한 것 같아서 뭐 제가 유통하는 뭐 시타델 제품까지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걱정되는 건 좀 맞아요. 저는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걸 굳이 가서 관장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브랜드를 유통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신뢰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이니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파나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나타 한번 찍었었을 때 에이블짐에서 스커트 머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근데 그 가격이 1600이었나? 파나타는 이제 뭐 내구성 관련한 지적도 사실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 숨기고 이걸 하는 건 오히려 그 브랜드한테 더 안 좋다 생각해요. 근데 그 CNC 그 라이브 링거링 공법을 써서 베어링을 인임시킨 사실 굉장히 관리성이 취약하지 않나요? 하우징은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베어링 하우징을 안 쓴다 보면 이 관절이 담당할 수 있는 출력 양이 적어지죠. 하우징이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고 이게 조금만의 공차가 생기면 한쪽으로 힘을 편중받기 시작하면서 부러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디자인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옛날 사이벡스도 그렇게 했었지만 사이벡스는 단일 레버암이잖아요. 파나타는 펜타그래프 좀 멋있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실 펜타그래프가 호바링크 케이지잖아요. 맞아요. 포파링크도 얘기가 많은 게 뭐 램보디빌딩이 했다, 너틀러스가 했다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램보디빌딩 애들은 지들이 했다고 하고 근데 너틀러스는 특허까지 내놨고 근데 파나타는 또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의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엔 조금씩 변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레버암 구조든 뭐 포파링크든 이걸 뭐 근데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유전 푸고 있는 거 펌프잭 보면 그게 포파링크예요. 예. 그렇게 많은 절이 있고 CNC로 하면 저는 파나타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실제로 운동할 때 애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파나타가 싸면 전 파나타만 쓸 것 같아요. 해머 스트렝스 가격만 내려면 전 파나타가 전 세계를 선점할 거라 생각해요. 전 세계 MSRP가 어느 정도 공통돼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저는 장사 못하겠죠. 왜냐면 다 파나타 쓸 것 같으니까요. 파나타 유통하시는 분이 이제 감당해야 될 부문인 것 같고 뭐 제가 뭐 굳이 거기에다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구조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 지금 파나타의 HP 시리즈가 단종됐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절곡을 많이 하고 관절을 많이 할수록 운동감이야 뭐 우리가 여태까지 못 느껴봤던 그런 운동감이 나오겠지만 분량도 엄청 많을 거고 열반형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F5 시리즈라고 하죠. 그것들이 오히려 내구성 부분에서는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고 파나타 제품은 작살난 걸 제가 많이 봤고 실제로 제가 지금 운동하는데도 다 박살나 있고 서비스를 100% 만족시킬 수 있다면 파나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진짜 디자인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디자인은 정말 이탈리아 감성은 그 엣지감들은 정말 헤리티지가 있는 머신이고 멋있는데 동북 공정을 하고 있죠. 파나타 측에서 다 원조라고. 오리지널이라고 모든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있었던 게 전부인 거고 파나타는 전 보디빌딩 하는 목적에서 쓰는 게 너무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편하게 헬스장 간다고요. 그럼 어디 보내실 것 같아요 어머니? 전 테크노짐 아 저도 그렇죠. 왜냐면 테크노짐이 계속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저보고 돈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테크노님 제발 돈 주십시오. 제가, 제발, 제가 진짜 기깔나게 빨아드리겠습니다. 제발 광고 좀 주십시오. 근데 테크노짐은 사실 저는 풀세트로 넣기에는 가장 완벽한 머신이라고 봐요. 테크노짐 쓰다 부상당하면 애초부터 병원을 가야 될 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테크노짐이 아마 작정하고 아 우리도 보디빌딩 머신 들어올게 하면 6개월 1년이면 옛날에 나온 실버 뭐 럭스 이런 거 빵 나오면 근데 이게 또 미국 머신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테크노짐도 사실은 선수 위주의 보디빌딩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너틸러스 예를 들어 보법이 달랐잖아요. 사이벡스 이글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미국의 8, 90, 90년대 머신들은 그때 당시는 그냥 걔네가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아사존스가 진짜로 돈 너무 많이 벌어서 고발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에 머신 하는데 6,000불 7,000불에 팔아버렸으니까 너틸러스는 진짜 대단한 게 그때 당시 머신만 비싸게 판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팔았고 그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서 아들이랑 아버지랑 아버지 2번 팔아먹어 아들 1번 팔아먹어
너틀러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헬스기구. 근데 막 확실한 건 테크노즘은 헥스커트를 제일 먼저 상용화시킨 거는 테크노즘이 맞아요. 이카리안에서는 또 지네들이 했는데 그건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얘기인 거죠. 지금 크로스엑스 테크죠. 옛날 램보디 빌딩. 그거는 사실 미국에서 완전 박살났는데 독일에서 잘 돼가지고 다시 영업이 되는 뭐 그런 머신들이. 근데 생각보다 크로스엑스 스테커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개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헬스 기구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형 영광이라고 해서 뭐 이게 뭐 용접성이 용이하고, 걔네는 그냥 아시바 파이프 같은 거에다가 용접을 하는 애들이라 영광이 아니고 그냥 구조형 철강에다가 용접하고 하기 때문에 오차도 엄청 많지만 양품으로 나왔을 때 그건 진짜 100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놈의 리얼 스틸을 지금 거의 50년 동안 그것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머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문제가 뭐냐면 그 머신은 키가 좀 커야 돼요. 근데 전 대단히 회전성이 그렇게 큰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어느 구간에서 되게 잘 잡히는 게 저는 그 머신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만든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본인들이 말하는 이 관절 구조가 굉장히 똑똑한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렇게 오랭이 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겼는데 포퍼링크를 극단적으로 중간에서 압축시킨 거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날아가는 구간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크로스엑스 스테크 아무튼 네 훌륭한 너무 머신이에요. 너무 좋은 머신인데, 아쉬운 거는 국내에서는 좀 팔다리가 좀 길어야지 조금 유리할 머신이라서 그게 조금 유일한 아쉬운 점. 한국에 유통 안 되는 제품들도 많고 한데 못 들어오는 이유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크로스엑스 스테크는 분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창문 따야 돼요. 진짜 핸드메이드야 걔네는. 이제 시타델도 핸드메이드란 말이에요. 아직 이제 처음 들어올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머신을 원형인 상태로 보내주니까 아 걔네도 분해 안 해서 보내요. 처음 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내리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갈 때는 분해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완제품으로 와야 된다. 완제품으로 오는 게 내구성. 아이 절대 아니에요. 완제품은 못 들어와.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관장님들 도장 막 까지고 이런 거 예민하잖아요. 통짜로 들어오게 되면 다 까져요. 무조건 까져요. 이제 플렉스짐에 갔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조금 속상해하셨던 게 그 까져서 온대요. 통짜로 들어오고 옮기기도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올 때부터 까지는데 이거 왜 까졌냐면 본사는 관심도 없고 쓰지 말라는 입장이고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 관장님 오면 와 막 까져서 막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부분에서 또 이어서 얘기하면 해머 스트렝스가 제가 운동 기구로서 완벽한 기구라고 해요. 너무 잘 썰어서 들어와요. 입을 칭칭 감아서 조립도 너무 쉬워. 혼자서도 돼요 걔는. 지금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제품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덩치가 뭐 크다 보니까 정말 무게도 이거 사람보다 더 무겁고 잡을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도장이 키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초에 분체 도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액상 도장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아는데 액상 도장은 지금 환경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을 텐데. 이래서 사람들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플라스틱하고 고무는 못 만든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고무를 성형할 수 있는 나라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매트릭스부터 라이프부터 프리코어 그리고 너틸러스, 짐레코 다 중국에서 OEM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요. 이제 저희도 원료를 수입하니까 중국 공장을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뭐 중국에 대한 약간 우리나라 감정이나 이런 거 저도 뭐 안 좋은 부분은 이해하고 하는데, 중국이란 나라 저도 되게 싫어하고 실제로 호주 시타델 애들은 중국 얘기만 하면 경기를 잃어. 걔네 워낙 나라끼리도 안 좋은데 중국 공장을 갔을 때 뭐 대형 크레인 그 안에 쓰는 레이저 용접기 펀치 기계 전부 독일산하고 일본산이. 그리고 엄청 쾌적하고 공장도. 왜 여기 제품이 싸구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싼 데 만든 데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임펄스라는 브랜드. 임펄스 제가 매출이 거의 한 3천억에 다른 것까지 뭐 4, 5천억까지 하는 엄청 큰 회사잖아요. 헬스머신 제조로 3, 4천억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다 외주거든요 그게. 이게 라이프 피트니스가 임펄스에서 만들잖아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임펄스 한국에서 팔았던 머신과 라이프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카페 어떤 분이 라이프 피트니스 뭐 로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평가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실제 순수회원이 업자 아니고. 내가 임펄스 머신 되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브랜드에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파나타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어로 써져 있으면 과연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고 좋다고 생각할까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브랜드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업자들 중에서 머신 아는 사람도 없고 일단 저는 시타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3시간 이상 털 수 있어요 이만. 왜냐면 그만큼 제가 그 제품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근데 과연 지금 머신 따다 파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기계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량과 검수를 완벽하게 하는 게 총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권리를 갖고 있는 거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바꿔주긴 하는데 그래도 다이나믹 대표님 저는 리스펙하는 게 정말 어렵게 시작하셨고, 왜냐면 다이나믹이라는 브랜드를 국내에서 살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스날 카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그 제품을 지금 유통을 하고 계시는데 상품성을 또
그러니까 판매량이 또 증명을 하잖아요.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이나믹이라는 회사가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 바꾼 적 없는데 지금 유통하시는 분께서 사부작 열심히 하시니까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숄더도 새로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거 샤프트 공차나 이런 것도 막 갖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게 진짜 총판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잘하시고 계시네요. 소통을 잘하나 보네. 그쵸. 미국 왔다 갔다 하시고. 왜냐면 미국 애들 안 바꿔줘요. 근데 유일하게 그분이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는 회사를. 근데 그게 총판의 역할이라고 봐요. 미국 애들이 바꿔주려면 그만큼 실력이 보증돼 있어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대표님 다이나믹 아스날 두 브랜드 있어요. 뭐 쓰시겠어요? 산다는 거랑 쓰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헬스장 운영하면 다이나믹 사고요. 쓸 때는 아스날 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중고로 판매를 할 생각도 해야 되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 내가 산 제품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적절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다이나믹이에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유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다이나믹이 머신을 국내에서 팔 수 있는 이유는요. 아스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다이나믹 머신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이 업력이 짧아요. 공장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다이나믹 그 지금 운영하시는 대표가 레전드 피트니스에 있다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 미만일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아스날 시작할 때 맞춰서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네블라 너무 고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결국 최고 다 중국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블라는 90년도에 망했어요. 공학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그리고 샤프트랑 배열을 튼튼하게 넣고 그리고 머신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설계 잡으니까 직결감이나 타격감이 오지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 미국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아스날 대표가 이걸 다시 하드코어 옛날 미국 헤비듀티의 감성을 만들고 싶어서 아스날이라는 브랜드로 한 회사에서 이제 다 같이 만들어서 서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은 아스날대로 다시 하고 있고, 다이나믹은 정말 네블라 그거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무조건 아스날이에요. 그 이유는 브랜드 로고가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 성능에 있어서 차이를 못 느껴요. 관장님들마다 말씀이 달라요. 다이나믹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아스널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약간 말이 와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다이나믹 대표님이나 아스널 대표님은 두 분 아무 말씀이 없어요. 뭐 사고 싶은 거 사라. 나는 관심 없다. 근데 그게 맞는데 헬스장 관장님들이나 또 밑에 판매자들부터 내려오면서 타사를 비방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스널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냥 우리 OEM 공장이잖아. 브랜드 어차피 우리 건데 라는 입장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이나믹 입장에서는 걔네 지금 제조 공장, 우리 공장에 있는 애 제일 그 전문 용접급 데리고 가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아직 제조가 아직 완숙이 안 됐다. 서로 제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같은 뿌리잖아요. 제가 느낀 거 그대로 얘기하고, 만약에 저는 센터가 엄청 깔끔해야 되고 저는 기계 관리가 병적으로 돼야 되는 사람인 거라 지금 당장 상품성을 보면 다이나믹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중에 달라질 수 있죠. 아스날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이나믹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아스널은 새로운 라인이 많이 나왔는데 그 리로리드 라인에서 한정해서만. 리로리드 한정에서 좋죠. 근데 지금 나오는 포즈 X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산을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특이하거나 운동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되거나 그런 두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전머신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리고 뉴텍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리니어 방식. 저는 그게 완숙되면 엄청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전 아무래도 뉴텍이랑 겹쳐서 뉴텍 카피한 거 아니냐 하는데, 카피는 아닌 게 얘기는 너무 복잡해지는데, 카피에 대한 내용을 진짜 다루고 싶었던 게, 미국에서 특허난 게 100년, 200년 갔으면 지금 머신 브랜드 다 없을 거예요. 중국에서 카피하면 쓰레기 욕하고, 해외에서 만들면 리빌딩이다, 리브랜드다. 근데 그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카피가 브랜드까지 그대로 가져오면 그렇죠. 범죄고,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비슷하게 얼추 만들어서 싸게 돌려버리면 요거들면 올만한데, 왓슨이 그래도 지금 욕 안 먹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제조가 탄탄하게 기반이 되는 거라, 결국 자기네 식으로도 또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했으니까. 자기 색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백견대 로우까지 가져오면 욕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열려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정 브랜드를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시장의 흐름도 너무 많고, 이거 누가 봐도 같은데 좋다고 빨고 있는데. 리뷰 안 했어요. 욕 같아서 써. 너무 좋다. 이거 마이크만 없으면 더 얘기할 텐데. 머신을 대표님, 제가 그렇게 머신을 팔고 때 매일같이 두세 개씩 스태프들이랑 공부를 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관장님들 자꾸 그런 바이럴에 속아서
브랜드 이러면서 본인들이 바이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얼굴들에 계속 침을 뱉고 멋진 업체들한테만 좋은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브랜드를 더 알려야 되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880 대표님이나 파나스 대표님 리스펙하는 게, 그 대표님이 전 죄송한데 제 잘한 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선수를 써서 선수 후원한 거 좋게 생각해요. 17년, 18년 때 갑자기 떠오르는 SNS로 바디 프로필과 대회들이나 몸에 대한 열망일 SNS가 만들어 놓은 그치, 산과 거기에 에이블짐이 불어놓은 머신에 대한 오피셜에 대한 거, 거품들이. 그 거품들에 의해서 파나타도 그때 그게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후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진 80도 원래 에디션 80 팔았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내가 에디션 80 팔다 진 80으로 넘어가서 에디션 80 까고 뭐하고 할 수 있는데 또 연이 있고 하시고 하니까 잘한 부분도 알겠지만 저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머신 붐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거기다 관장들 경쟁하고. 진 80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원가 수준을 아는데 비싼 머신 옛날부터 유명했고, 파나타는 조금 더 저렴하고, 진 80 원래 엄청 비쌌죠. 지금은 진 80이 제일 비싸진 않아요. 아틀란티스 엄청 비싸고. 아틀란티스 누가 파는 거예요? 하체 라인은 좋은데 상체 라인 4절 구조 만들어서 이제 클레버스 스타일로 U자 형태로 묶어서, 옛날 아틀란티스 아시죠? 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미국 애들은 헤비듀티만 내세우고 디테일감이 없잖아요. 아틀란티스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미국 머센들이 안 한 거를 거기서 계승해서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기존의 플래티로디드 걔네도 다 산업용 볼베링 가지고 짱짜게 맞아. 샤프트라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도 좋긴 좋아요. 좋은 거는 등 머신은 덜컥덜컥거리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냥 프레스 몇 개는 되게 좋아요. 컨버징 체스트랑 숄더는 모든 고객님들한테 야 이거 무조건 사라고, 괴물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좋잖아요. 그게 돈도 절감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틀란티스도 바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틀란티스가 코로나를 겪고 엄청 회사가 힘들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고, 아틀란티스가 옛날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너무 비쌀 텐데. 아틀란티스 본사에서도 비싸게 팔더라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조금 맞나 싶은 게 있죠. 그 가격이면 그 베어링 붙이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헬스기구는 어차피 이게 다 인건비 싸움인 거라,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기구가 더 비싸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원가표 보내달라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준비해왔거든요. 시타델 풀다운 제품은 세금 걔네가 10% 떼고 관세는 제가 면제를 받거든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떨어져서 들어오는 저희 창원까지 오는 원가 금액 마진 하나도 안 녹인 게 한 800만 원에서 750만 원 사이예요. 6개월에 한 번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컨테이너를 받는데 내가 이 제품에도 50만 원 남긴다? 그럼 회사 바로 접어야죠. 제가 시타델 풀다운 써보고 완벽한 궤적과 포지션을 강제해 주는 거라.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한, 지금 원가가 7, 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풀다운이 그거를 본질을 알고 사는 대표님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약간의 거기에 조금만 감이 되면, 그 또 막상 본사에서 돈 있는 애들이고 그렇게 대량 생산에 대한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타델 제품은 이번에 러프 디젤도 샀어요. 도리안 H도 샀는데 그런 걸 얘네가 내세우지는 않아요. 대표님 성향이랑 어떻게 보면 완전 일맥상통하는 브랜드네요. 메가메스는 오히려 반대로 저는 더 편하죠. 너무 바이럴이 잘 돼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이매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머신 공학적으로 모양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호불호 많이 갈릴 수는 있는데 너무 일반인들 쓰기 어려운 것도 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한국 관장님들은 이 머신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바이럴이 얼마 드냐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라 아직까지 뭐 판매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매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머신들도 많아서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좀 많이 못 알려졌다.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성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에는 인정받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바디마스터, 이카리안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다시 각광받고 하는 것처럼 좋은 제품은 언젠가 알려질 것이고, 저만 뻥튀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형들이 항상 전하는 게 너도 좀 비싸게 팔고 뻥튀기 좀 하라고 했는데 근데 싫어서, 나 성향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시타델 제품 한 200만 원 정도 마진이 남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남고 나갈 때마다 적자인데 가격 다 얘기하시네요. 뭐 어때요 그냥. 근데 나는 분명 800만 원 팔았는데 이 사람들 헬스장 광고에 올라오는 거 120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중고 리퍼도 좀 부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긴 하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5년 전으로 돌아가도 그때 중고 업체들이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실제로 우리 보고 머신팔이라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 사실 중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제품, 새 제품을 팔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망가질 게 없으니까. 제가 머신을 유통했던 것보다 제가 제 돈을 내고 머신을 산 기간이 더 길어요. 악독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환골탈태를 한다든지, 요즘 좀 보는 친구가 이제 머신킹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제 대학생 때 저한테 연락 왔던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그 머신킹 대표님이 한번 원래 촬영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촬영 안 하려고 해요. 중고 리퍼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말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좋게 이 역사는 이렇게 얘기해주구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사실 안 하려는 게 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고라는 게 새 것처럼 보이려면 해야 되는 필연적인 기본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안 했다면 지금은 점점 하는 추세라서. 근데 요즘 중고 리퍼 하시는 분들이 전 두 가지라 생각해요. 그 과거 머신을 많이 이해하고 있던 거, 매뉴얼대로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려. 그 부품이 그 당시에 쓰는 게 없더라도 요즘 현대에 나오는 좋은 부품으로만 다 교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너무 안 좋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근데 이 제품을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제가 리퍼 비슷하게 해서 다 아름아름해서 했는데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상 규격화가 안 돼 있는 것들. 그럼 그거 샘플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3개가 작살나 있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살려가지고 그거 가서 공단 가서 만들고,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펙으로 똑같이 넣고, 그 다음에 분체 도장 같은 경우는 아학조 노벨 거 딱 40만 원 포대 샀는데 이만큼 쓰거든요. 한 대 만드는데. 대량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사업이긴 하죠. 마진 한 푼 안 남는 게 140만 원 들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원래 저는 중고 리퍼를 밀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일지 몰랐을 때요. 뭐 이거는 삐처리 되겠지만 라는 데가 현금이 남아 돌아요. 가 저는 진짜 다 먹을 거라 생각. 같은 경우는 저라면 안 다녀요. 저도 안 다닐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쓰면 몰라요. 일반인들은 특히요. 전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먹혔잖아요, 시장에서요. 저는 해외 가격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싸게 해서 뭐 14 정도 맞춰갖고 떼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리퍼해도 경쟁력이 있겠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대표님들 뭐 헬스장 관장님들 만나면서 일부러 물어봐요. 얼마에 사셨어요? 물어보고 가격 듣고 중고 리퍼 추천하면 안 되겠다. 이거 답이 없다. 경쟁력이 안 맞는다. 미국에서 직접 떠오잖아요. 중국에서 머신도 직접 다 찍어버리고 이게 되는 데니까 가능한 건데 일반 헬스장 관련도 엄두를 못 내겠다. 참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확 다리 찢어진다고 하는 게, 수입하는 경로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대해서 제가 정말 자료나 이런 거 다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수입 머신을 살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유행하니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옛날 느낌을 아는 분들이면 저 감성을 원하셨구나 하는데 좀 어린 분들 저 양반은 저 머신과 감성과 저걸 이해를 아예 못하는 분인데 저걸 왜 사다 놓고 저러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93년생이에요. 15살 때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쓰던 게 다이나포스에서 나온 사이벡스 갈릴레오 카피를 썼어요. 저 또한 그 당시 시절에 쓸 수 있던 외산 머신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세대에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써보지 않으셨을 텐데. 좋은 머신은 분명히 브랜드 가치가 있고 이런 건 맞아요. 옛날 헤리티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정말 그거를 알고 소비하는 거랑 자랑하려고 하는 건 다른 거고, 중고 같은 경우도 잘하셔야 되는 게 그 아무리 너틸러스 나이트로가 좋다고 해도 진짜 살만한 거는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이제 막 불필요한 것들 엄청 사시고 그러더라고요. 너틀러스 니트로 세트 14종 팔잖아요. 그 중에 5개는 못 써요. 옛날에 사이벡스들도 마찬가지고 딱 그 머신들만 딱딱 보고 살 줄 아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 사는 게, 저 사이벡스를 안 좋아해요. 많이 샀지만. 저는 이글만 좋아해요. 이글 중에서도 로우나 뭐 레그컬, 고관절 확실하게 접혀주면서도 햄스트링 부담 없이 몇 가지 거는 저는 지금 대표님들께서 그건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두 개거든요. 근데 막 VR 1, 2도 싸게 떠갖고 플라스틱으로 막 메꿔버리고 싸게 떠올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살 이유가 없죠. 그냥 뉴텍머신 사거나. 사이벡스 단종되기 전에 하체 3종을 계약을 해서 썼는데 저희 너무 별로였었어가지고. 사이벡스 스쿼트 프레스도 그게 지금 1,000만 원 하거든요. 이제 사실 저는 테크노짐 제품이랑 프리모션 것도 있고, 사이벡스 스쿼트 프레스 만든 개발자가 프리모션 만들어서 만드신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객관성이 있는가, 그거를 내가 혼동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는가가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제품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소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력을 갖고 있고 뭐 객관적으로 판단 근거를 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이 내가 좋다고 떠들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하는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빠요 설명하기도 되게 쉬운데 왜 나쁜지 설명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대표님 궁금한 게, 대표님 사이벡스 스쿼트 프레스 1,000만 원이에요, 좀 구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600만 원대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환율이 1,200원대였으니까 그 환율도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네. 딱 닦아놓고 말고 기계값만 30% 뛰었으니까 500만 원짜리가 지금 800만 원이 된 거는 환율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아서 우리의 실물 경제는 안 변했잖아요. 환율만 1,500원인 거지. 근데 이제 머신 리퍼나 중고는 사실은 환율이 올랐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사이벡스 스쿼트 프레스도 좋다고 사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머신 브랜드를 가장 홍보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관장님들이에요. 그럼요.
너무 그걸 잘못해 카페에다 계속 그런 중고머신 헤리티지 있는 것도 올리면서 칭찬해 준 게 사실 제가 다 쓰지 않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너무 띄워준 것들도 많고 그래서 특히 사이백 스쿼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람들은 뭐 최초의 피벗팅 레그 프레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너틀레스 당연히 최초고 그 다음 유니버셜에서 하이 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이벡스 스쿼트 프레스와 똑같은 거는 크로스 아섹스테크라고 걔네가 최초예요. 근데 사이벡스가 정말 잘한 거는 이 발판이 이 각도에 맞게 등배 굴곡 돼가지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처음에 한 게 사이벡스는 맞아요. 너틀러스 옛날에 니트로 시리즈 할 때 리니어 레그 프레스가 피벗형이었고 플레이트 로드도 피벗형이었는데 못 써요. 하다 보면 뭐 발가락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왜 신형과 구형을 왜 구형을 더 선호하신다 생각하세요? 더 좋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신형을 구매해서 써봤잖아요. 못 써요. 너무 안 튼튼해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많이 했죠. 사실 해머스트렝스도 마찬가지예요. 해머스트렝스도 일기 제품들 짱짱해요. 아쉽게 지금은 절곡도 많이 하고 뭐 옛날에는 쇠로 메꿀 거를 그냥 카운터 밸런스 뭉치를 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건 옛날 제품들이 더 튼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운동감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형 스쿼트 프레스랑 신형 스쿼트 프레스랑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패드 각도가 미세하게 약간 다르고 회전 인일성이랑 다 똑같은데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패드가 되게 플랫하고 단단해요. 신형 같은 경우는 패드가 약간 더 락인이 잘 되게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울 수 있었던 거고 그 차이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고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를 쓰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곰곰이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냥 저 구형도 최근에 가서 써보고 했는데 신형도 써보고 신형 머신이 오히려 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맞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보디빌딩이 그때 당시에 나온 머신들이 좀 우악스러운 게 많죠. 근데 그걸 찾게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순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파나타에서도 판타스틱 라인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굳이 나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또 드는데 생긴 거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써봤지만 체인 관리 어떻게 하려고? 체인이 퇴출당하고 벨트가 들어왔고 벨트가 퇴출당하고 지금 와이어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걸 굳이 하는 게 뭐 파나타에서 또 전략적인 선택인 걸 수도 있고 지금 너틀러스 체인 풀오버 어떻게 구하겠다고 개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왜 그 감성을 정말 이해할 정도로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면 그리고 꼭 쇠도 좀 먼지가 껴야 돼요. 녹도 좀 있고 해서 그 드르륵 그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더 잘 돼요. 근데 거기서 관리 같은 거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멋이 못 쓰는 거고. 제가 판매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반발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이건데 이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상황이면 사셔도 되는데 사지 말라. 엊그제였죠. 지금 견적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메가메스에서 나온 뭐 되게 탱크같이 큰 머신이 있어요. 이제 리니어 엑스플로드라고 해서 레콘 제품을 카피한 레콘도 근데 국내에서 만드나요? 중국이죠 그것도. 아니 뭐 사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국내에서 만들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것 같고 근데 레콘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신코라는 회사도 굉장히 리스펙하고 있고 뉴텍도 엄청 리스펙하는 회사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르겠고 전 제일 좋아하는 뉴텍 전자제품 진짜 너무 리스펙.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버린 건 난 너무 나이스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업보라는 게 생기잖아요.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살고 제가 여기 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업력이 제일 짧아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하다 보면 저도 누군가한테 잘못을 할 거고 누군가한테 신뢰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안 나오는 형들은 옛날에 이제 업보들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사람들을 국내에서 끄집어내니까 뉴텍이 옛날에 어땠다 했는데 지금 당장 뉴텍을 봤을 때 이만큼 경쟁력 있는 머신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해외 진출해도 충분히 먹힐 만한.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든 게 저는 대단해요. 많은 분들이 사는 게 머신을 사는 게 당연히 본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브랜드를 사는 거거든요. 브랜드를 사는 거죠. 해외에서는 뉴텍이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로 다 인정하는 머신이잖아요. 정말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드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그거 같아요. 머신 브랜드 껍데기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걸 가치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대표님들의 헬스장 브랜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거를 머신으로만 채워서 머신으로만 경쟁하다 보면 결국은 대형 헬스장들이 되게 유리한 그들만의 경제로 다 가는 거고 머신 판매자랑 헬스장 관장님들이랑 편이 나눠진 건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머신을 추켜 세우시면서 그런 걸로만 영업해서 홍보해주는 꼴이에요. 머신 가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머신 업자들한테 판매자분한테 달라붙는 분들도 보니까 막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뭐 이 얘기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 제가 내가 이걸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사면 이게 왜 1,000만 원인지는 나는 적어도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1,000만 원이래 하니까 살 수 있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촬영 다니다 관장님한테 들은 건데
헬스장 오픈할 때 머신 산 생각나서 상 내역을요 그 홍보지로 만들어서 뿌린대요. 이게 얼마나 허용이 심한 거냐면 이게 왜 사고 싶고 이게 헤리티지가 어느 정도 적당한 가치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건데 좀 이상해요 요즘은. 말씀에 공감한 게 저는 정말 이 머신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알고 산 건지 회원들이나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내가 이 머신이 있는 관장으로서의 자랑하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저는 소식이 있어요. 하나 딱 한 대 살 바에는 저 같으면 프리코어 스쿼트에 몇 개를 다른 걸 더 넣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 패션을 좋아하고 헤리티지를 알고 파란타의 역사가 너무 좋고 기능에 대해서 정말 이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 그 값어치 이상을 자기가 느낀다고 생각하면 사도 되는데 저는 많은 관장님들이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고 힘들어하니까. 저도 헬스기구 유통을 하다 보면 또 업체분들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친분도 있고 실제로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대표님 근데 그렇죠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셔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가를 저희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 제품이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에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올라와 있는 제품이 한국에 유통되는 거라서 안 좋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머신 설계나 이런 게 요즘 캐드를 넘어서서 요즘 맥스 펌프 애들이 쓰는 그 머신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 보면 가변 저항까지 다 계산돼서 나오는 쓰는데 4, 50년 동안 미국 회사들이 너무 많은 머신들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넣으면 대충 값 다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더 좋아질 게 없어요. 헬스기구는 여기서 더 특별할 게 나올 거 없고 특별한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미 정말 옛날에 있던 거 살짝 끌어내고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엄청 특별하다 하고 할 게 없죠. 저는 양쪽 다 존중받는 게 맞아요. 근데 대표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헬스장 관장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헬스장 하나 하는 거 대단해요. 뭐 돈이 많이 벌고 뭐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가우다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쳐내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약간 이게 올라가 있는 분이 있어요. 로니 콜먼이고 무슨 이미 상장사 대표고 그런 분들이 저는 솔직히 좀 헬스장 관장님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보여지는 건 너무 많이 우리 헬스장 대표인데 얘기하는 건 너무 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상담하다 보면 와 이거 옛날에 헬스장 상담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너무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와 이런 말을 한다고? 아니면 이런 걸 요구한다고? 자기가 이 동네 좀 바람 좀 콧바람 좀 낀다. 자기가 좀 사람 모았을 테니까 자기 거만 빼달라. 먼저 빼달라고 이거 좀 싸게 달라. 홍보해주겠다. 나한테 먼저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싸게 사고 싶은 거는 전 고객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얘기할 수 있죠. 좀 싸게 좀 해달라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저 그런 부분에 쇼부가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머신 가격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진짜 환율이 300원이 올랐어요. 300원이 이게 뭐 저는 사실 시타델만 운영했으면 계속 적자인 회사를 운영했을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이래서 빼줘야 된다, 저래서 빼줘야 된다. 그리고 자꾸 그래서 싸게 줬어요. 이거 보니까 더 비싸게 팔고 딴 데.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서 중간에 팔아먹고 또 받고 팔아먹고 현금으로 그냥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관장님도 저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 다 끊어야 되고 지갑할 때는 현금 다 받고. 현금이야 뭐 이렇게 간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 어머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머신 판매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나쁜 사람 많아요. 꼭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업계에 버겁다 할 텐데 딴 데도 그 애들 경쟁하는 거나 보면 다 더 더러워요. 근데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특징이 보여지기식이나 약간 자기의 가오나 나르시즘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너무 자기중심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게 사실 저는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대표라고 스스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작업복 입장으로 가면 굉장히 추하게 가잖아요. 하면 막 손짓하고 반말하고 막 몽골인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물건 설치 다 끝나니까 이제 제가 대표입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영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굉장히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머신 판매주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머신 판매자분들이 약간 조금 하입을 받는 느낌이 저의 목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싫어서 우리 물건을 사기 싫은 브랜드가 되지 말자. 지금 있어요 몇 명. 사람이 싫어서 이 브랜드를 안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 업보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이제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헬스장이 최전방에 있는 피트니스 업체라면 저희는 최후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진부대고 저희는 보급부대인데 이게 서로 잘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서 막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머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헬스장을 하고 하는 게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오고 그런 규모의 경제로만 가고 머신 브랜드들만 하면 대표님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거기에 바이럴에 먹혀서
사람들이 자꾸 그 명품에 꽂혀서 나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머신 판매하는 입장에서 좋은 건데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요즘 중국 머신이 제가 머신을 못 만들었으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중국 머신 브랜드 뭘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한 300, 200만 원 이상대 만든 머신들 안 좋은 걸 좋다고 거짓말을 못 하겠지만 저 정말 좋게 표현해 주려고 해요.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저도 했던 얘기가 대표님들이 제가 앞으로 직접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왜 마케팅을 안 하시냐. 저는 이 일을 20년, 30년 하고 싶거든요. 당장 1년 동안 100억, 10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10,000대, 20,000대 팔리면 한국에도 팔 데도 없는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나갈 거라고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지. 요즘 과열된 게 있죠. 선수들 서서 하고 하는 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도 좋고 한데 저는 머신의 대표님들이 좀 더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헬스장들 가보면 전혀 그 주변에 맞지 않는 상권에 맞지 않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헬스장을 해요. 더 매출 낼 수도 있는데 본질은 정말 성능과 기계적으로 내구성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브랜드도 중요해요. 썼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거 거의 또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브랜드도 정말 그 가치를 모르고 뭐 중고 리포도 마찬가지고 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뭐 플렉스윌러가 이카리안 트라이셉스 오버사이즈도 쓰고 와 그때 그거에 꽂혀서 헤리티지와 감성을 얻고 싶어 이거 오케이 그리고 난 파나타라는 머신을 내가 잘 알아보니까 역사가 있고 얘네들의 기술이 있고 난 이걸 소유하고 싶어 오케이 근데 단순히 있어 비싼 거 요즘 저는 또 그냥 헬스장 리뷰 유튜브에 어떻게든 보여줘 자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머신 브랜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우리 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수년 동안 전 오랫동안 머신 브랜드들 진짜 알리려고 많이 노력해왔고 오늘은 정말 헬스장 관장님들 생각해서 얘기했다는 거 알았으면 유명한 브랜드 다 같이 있다는 거는 대표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너무 과열돼 있고 헬스장 관장님들 입장이나 시장을 생각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이런 얘기를 머신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욕먹을 것도 알고 왜냐면 걔는 가재편이라고 해서 저도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계속 목소리를 안 내다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느껴요. 왜냐면 저도 물건이 잘 돌아야 되는데 돈의 흐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돈 못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근데 이게 맞나 싶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고 긍정적으로 이 시장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좀 과열된 분위기는 뭐 이렇게 소강시키는 시간도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피셜 센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한국에서 머신 판매업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상술 같은 거 그것도 진짜 웃긴 게 한국에서 유행시킨 거잖아요. 그냥 국내 업자들이 파서 다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저희도 이제 생겼는데 이번에 왜 만들었냐면 고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스타대는 오피셜 센터 없어요? 왜 머신 6개밖에 없는데 무슨 오피셜 센터를 하시냐. 그거를 벽에다 박아놓는 게 뭔가 업적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해 버리시니까 또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또 움직이는 게 맞아서 본사한테 얘기하니까 만들자. 네가 만들어 해서 저희가 오피셜 로고를 만들고 호주로 수출하고 있어요. 오피셜 센터 한다고 해도 혜택이 뭐 크게 있지는 않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분들도 진짜 많아요. 지금 저랑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다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다만 얼굴을 좀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또 대표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다 같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는데 마무리로 대표님 머신 말고 딱 하나의 머신 브랜드 이거 가장 이상적인 근데 2015년도 이전 아틀란티스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내가 그 당시에 머신을 싹 갖고 있다고 싶다면 코로나 전에 만든 아틀란티스 그리고 정비는 내가 하되 근데 또 두 번째로 또 예시를 들면 해머스트렉스에 빠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대표님 만약에 지금 한국이 브랜드 권한을 다 사라졌어요. 대표님 하나 딱 선택할 수 있어요. 테크노즘이죠. 아이 무조건 택할 테크노즘이죠. 아이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마지막 대표님 저는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머 하실 것 같은데. 존셀스테이크. 근데 존셀스가 2조 5천억 했더라고요. 존셀스테이크를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이벡스 사야 될 게 아니라 그럼 매그넘을 사셔야 돼요. 매그넘 바이앵글라를 사야지. 저 같으면 매트릭스 감성으로 다시 다 부활시키고 어차피 돈은 요산점 머신으로 벌 테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게 관장님들 뭐 연락 오시면 제가 당장 없어서 이걸로 하지만 저는 신경 쓰시고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왜냐면 머신 브랜드 뭐 이거 쓴다고 해서 누구 아무도 요구 안 하고 진짜 정말 중요한 게 1,000만 원짜리 머신 사는 것보다요. 지금 돈이 없어서 300만 원짜리 사지만 이게 그 머신에 비해 기능적으로 안 뒤지고 자부심 있으면요. 회원 한 명한테 이 머신 쓰는 법 제대로 하고 이 머신의 가치를 알려주면 그 머신은 3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1,600만 원짜리 사놓고 가오다 하시면 관리도 안 돼 있고 이 머신 뭔지도 모르면서 사서 갖다 놓으면
이 머신은 1600만 원짜리가 160만 원짜리 머신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엄청 길게 했죠.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촬영하는 것도 의식도 안 했고 대화의 흐름대로 했고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피디님한테 미안한 게 프리 처리할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우리 피디님께서 계획을 어느 정도 짜왔었어요 보니까 여기에 딱 세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거 필요 없다 둘이서 편하게 대화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편한 대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머신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생각하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 제품들 많이 구매 요즘 해주셔서 제가 정말 복에 겹게 살고 있어요. 특히 권양님들이 결국 본인들의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본인들의 에고나 이 본질적인 가치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질문 있으면 언제 주시고 저희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메가메스 그리고 이매진 스트렝스 시타델 저는 시타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고 언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테크노 좀 연락 주십시오.